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시던 일을 멈춰주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서 계시다면 앉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앞으로 3년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1, 2초 정도 어지러움을 느끼시나요? 중심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리나요? 따뜻한 옷을 입어도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경고 신호를 여러분의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고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노인 대사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1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40년간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노인 당뇨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에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하는 노인 100명 중 99명은 모든 것을 촉발하는 하나의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탕이 아닙니다. 탄수화물도 아닙니다. 운동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철분 결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췌장은 이미 인슐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에 그 과정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철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1세 여성 환자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전에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밥을 덜 먹고 더 많이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철분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방법을 따른 지 3주 만에 그분의 공복 혈당이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시해온 단순한 생물학입니다. 왜 철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췌장은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철분이 필요합니다. 철분을 공장을 움직이는 연료라고 생각하세요. 철분 수치가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췌장이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을 덜 생산합니다. 생산되는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철분 결핍의 초기 증상이 정상적인 노화와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로, 허약함, 차가운 손, 어지러움, 기억력 문제.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것이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혈당을 검사합니다. 당뇨병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절대 철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악순환에 갇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더 많은 약을 복용합니다. 혈당은 높게 유지됩니다.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신경손상, 시력 문제, 신장질환,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짜 문제는 눈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혈당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다면 철분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 증상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약물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철분 결핍이 어떻게 췌장 기능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어떤 흔한 음식들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밝히겠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필요한 정확한 철분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 환자들이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식단 없이 혈당 조절을 회복하는 데 사용한 간단한 3주 식단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 정보가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아마도 이것을 언급한 적이 없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이 앞으로 20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앞으로 6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40년간 한국에서 대사와 혈당 장애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세이고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서 공유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여전히 매일 환자들을 봅니다. 40년 동안 저는 당뇨병을 앓는 수천 명의 노인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눈앞에 숨어 있었고, 한국의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손톱을 만져보세요. 눌러서 색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보세요. 2초 이상 걸린다면 이 발표의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지연이 여러분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제2형 당뇨병으로 치료한 노인 100명 중 59명은 진단 전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만이 아닙니다. 가족력도 아닙니다. 철분 결핍입니다. 그들의 몸은 철분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췌장이 천천히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인슐린은 설탕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세포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작동하기 위해 철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공장 노동자들이 지쳐갑니다. 생산이 느려집니다. 열쇠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탕이 세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혈액에 쌓입니다. 의사는 높은 혈당을 보고 당뇨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철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혈당이 통제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매일매일 닫히고 있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던 박 씨라는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당시 68세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막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내리고 즉시 약물 복용을 원했습니다. 박 씨는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본인도 같은 길을 갈 것이라 확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고 예상대로 철분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일반 의사가 알아챌 만큼 빈혈을 일으킬 정도로 낮지는 않았지만 인슐린 생산을 무력화시킬 만큼 충분히 낮았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철분 수치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식사 계획을 드렸습니다.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18에서 94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담당 의사는 더 이상 당뇨 전 단계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아직도 1년에 2번 저를 찾아오시는데 혈당은 3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박 씨는 저를 만나기 전 2년 동안 여러 의사들을 만나셨습니다. 피로, 손발 차가움,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철분 결핍 증상입니다. 단 한 명의 의사도 이러한 증상들을 상승하는 혈당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철분 결핍이 어떻게 췌장을 파괴하고 당뇨를 유발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민준 박사님이 완전히 이해하는데 40년이 걸린 정보이며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독립적인 생활과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대략 손 크기만 합니다. 위 뒤쪽에 위치하며 매일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혈액의 당을 세포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몸의 유일한 물질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당이 혈액에 쌓입니다. 마치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요. 이것이 당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췌장은 철분 없이는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췌장 내부의 베타세포는 인슐린 분자를 조립하는 효소를 만들기 위해 철분이 필요합니다. 이 박사님은 췌장 조직 샘플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철분 수치가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베타세포는 본질적으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손상되어서가 아니라 기능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슐린 생산을 멈춥니다. 시멘트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모든 재료는 있지만 그 하나의 중요한 재료가 없으면 건설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것이 겉보기에 건강한 노인들이 갑자기 당뇨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췌장이 병든 것이 아닙니다. 철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박사님이 기록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청철분이 데시리터당 7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지면 인슐린 생산이 약 30% 감소합니다. 50마이크로그램 이하에서는 생산이 60% 감소합니다.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느끼더라도 당뇨 전 단계입니다. 30마이크로그램 이하에서는 췌장이 거의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한 당뇨이며 의사는 평생 복용할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이 박사님을 대사 연구계에서 유명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이 초기 단계에서는 완전히 역전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철분 수치를 회복하면 베타세포가 깨어나 몇 주 안에 정상적인 인슐린 생산을 재개합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몇 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여전히 결핍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세 가지 흔한 물질이 철분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매일 적어도 하나는 섭취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첫째, 칼슘입니다. 식사와 함께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치즈를 먹으면 철분 흡수의 최대 60%를 차단하게 됩니다. 칼슘과 철분은 장에서 같은 수용체를 놓고 경쟁합니다. 하나만 이길 수 있고 칼슘이 더 공격적입니다. 둘째, 차와 커피입니다. 이러한 음료에 탄닌이 소화관에서 철분 분자와 결합하여 흡수 없이 몸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식사와 함께 차 한 잔은 철분 흡수를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차나 커피를 마시면 본질적으로
그 식사의 철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이 박사님이 처음 기록했을 때조차 충격을 받았던 것인데 식이섬유 보충제와 통곡물 시리얼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피트산이 철분 분자 주위에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듭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린 사람들은 종종 6개월 이내에 철분 결핍이 생겼고 왜 그런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 박사님의 프로토콜이 단순히 철분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철분의 형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섭취하는 철분의 양이 아닙니다. 그 철분이 실제로 췌장에 도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철분 결핍이 어떻게 췌장을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즉시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 췌장이 제대로 작동을 멈췄는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췌장에는 베타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공장입니다. 인슐린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베타세포들은 기능하기 위해 철분이 필요합니다. 단지 조금의 철분이 아닙니다.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최적의 철분 수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이 세포들은 인슐린을 제대로 포장하고 분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민준희 박사는 서울에서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령의 당뇨병 환자들의 췌장 조직 샘플을 검사했을 때 그들의 베타세포가 철분, 결핍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고갈된 것은 아니지만 최적 철분 수치의 30점의 40%로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 결핍은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췌장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낮은 철분 수치는 세포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감소시킵니다. 베타세포 속의 이 미토콘드리아들은 더 적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베타세포는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포들이 느려집니다. 셋째, 베타세포가 느려지면 인슐린을 너무 천천히 그리고 불충분한 양으로 분비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되고 의사는 당신을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병은 당뇨병이 아닙니다. 진짜 질병은 췌장의 철분 결핍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특히 노인들에게 일어날까요?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60세를 넘어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위산은 철분 흡수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위산은 그 철분을 장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돕습니다. 위산이 적다는 것은 평생 먹어온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철분 흡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위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속쓰림을 위한 제산제, 역류를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이런 약물들은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사이에 당신의 철분 흡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불편함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뇨병의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사가 서울 클리닉에서 광범위하게 기록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의
만성염증이 철분을 묶어서 장기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몸에 철분은 있지만 갇혀 있고 염증 단백질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췌장은 철분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철분은 몸의 다른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철분 혈액 검사가 의사를 속여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고 다음 중 어떤 증상이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의 췌장은 이미 철분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식사 후 비정상적인 피로감. 그것은 베타세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강렬한 단, 음식 갈망. 그것은 불안정한 인슐린 분비입니다. 천천히 낫는 상처와 멍. 그것은 조직 복구를 위한 철분 부족입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차가운 손과 발. 그것은 낮은 철분으로 인한 혈액 순환 불량입니다. 비극은 이 전체 과정이 황금 시간 동안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적절한 철분 수치를 회복하면 휴면 상태의 베타세포를 재활성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췌장에는 예비 능력이 있습니다. 베타세포의 50%가 힘들어하고 있어도 나머지 50%는 회복하고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철분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철분 흡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준 이 박사의 40년 연구에서 나온 네 번째 중요한 정보이며 경고하건대 이제 들으실 내용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음식을 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음식들은 실제로 철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영양분과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췌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 번째 적은 차입니다. 녹차, 홍차, 보리차. 만약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차를 마시고 있다면 그 식사에서 나온 철분의 최대 75%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75%나 말입니다. 이 박사는 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화합물이 위와 장에서 철분 분자와 결합하여 몸이 흡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통과해서 노폐물로 나옵니다. 40년 동안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마셔서 없애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잘못된 시간에 섭취한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칼슘은 뼈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칼슘과 철분을 함께 먹으면 흡수를 위해 경쟁합니다. 몸은 한 번에 하나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거나 철분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박사의 연구는 주요 철분 식사로부터 3시간 이내에 유제품을 먹거나 칼슘 알약을 복용한 노인들이 60% 낮은 철분 흡수율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60%나요. 이 음식들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세요. 셋째,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잘못 먹은 통곡물 음식입니다. 현미, 통밀빵, 밀기울 시리얼. 이것들은 피트산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트산은 철분에 달라붙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박사의 서울 클리닉에서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백미에서 현미로 바꾼 환자들을 검사했더니 실제로 철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습니다. 곡물을 약간의 식초를 넣은 물에 밤새 불려서 피트산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리는 물에 식초 한 스푼만 넣으면 피트산의 80%가 분해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네 번째 적은 커피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커피는 차보다 더 강력하게 철분 흡수를 차단합니다. 커피에 폴리페놀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최대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박사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최소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하신 후 최소 3시간이 지나서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계란, 살코기 또는 철분 강화식품이 포함된 철분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기다리세요. 타이머를 3시간으로 맞추세요. 이 3시간 동안에는 맹물만 드세요. 차도 커피도 우유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흡수 시간입니다. 장이 그 철분을 혈류로 끌어들여 췌장으로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에는 두부, 유제품 또는 녹색 잎채소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철분 음식과 칼슘 음식은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경쟁 없이 두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이 분리 원칙이 드시는 총량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100g 드셔도 차를 함께 마시면 몸은 50g에 해당하는 양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신 것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음식을 올바르게 분리해서 먹겠습니다. 오늘 자신과의 약속을 하세요.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철분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박사님이 발견하는데 15년이 걸린 정보이며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서울의 전체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후 2시간 이내에 차나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의 최대 95%가 차단됩니다. 90%입니다. 점심에 드신 시금치 한 접시가요. 그 후에 커피를 마셨다면 완전히 낭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철분 보충제가요. 아침차와 함께 복용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치즈를 드시거나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장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깁니다. 칼슘이 몸이 흡수하기 전에 철분과 결합하고 두 영양소 모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이 박사님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일부 노인들은 철분 보충제로 호전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보충제를 복용해도 전혀 진전이 없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식사조합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 심한 피로와 혈당 상승으로 이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철분 검사 결과 결핍이 나왔습니다. 이 박사님은 철분 보충제를 처방했고 박 여사님은 3개월 동안 매일 성실하게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추적 혈액 검사에서 전혀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분 수치에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박 여사님과 앉아서 정확히 언제 어떻게 보충제를 복용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했다고 말했는데 아침 식사에는 요구르트와 밀크티 한 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요구르트와 우유의 칼슘, 그리고 차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설탕 알약을 먹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즉시 그녀의 복용법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오렌지 주스와 함께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고 아침 식사 전에 최소 2시간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의 철분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당뇨병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철분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첫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전이나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차, 커피 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여기에는 녹차, 홍차, 그리고 탄닌이 포함된 허브차도 포함됩니다. 둘째, 칼슘 섭취와 철분 섭취를 최소 3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세요. 철분이 풍부한 점심을 드셨다면 저녁 식사 시간까지 유제품이나 칼슘 보충제를 드시지 마세요. 셋째, 항상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C를 함께 드세요. 쇠고기와 함께 피망을 드세요. 철분 보충제와 함께 오렌지 주스를 마시세요. 시금치 샐러드에 토마토를 추가하세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최대 3배까지 늘립니다. 이것이 이 박사님이 모든 환자에게 권장하는 황금 조합입니다. 넷째, 철분 식사와 함께 가공된 밀 제품을 피하세요. 통곡물의 피트산이 칼슘처럼 철분과 결합합니다. 빵이나 밥을 꼭 드셔야 한다면 철분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흰색 품종을 선택하고 통곡물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드세요. 다섯째, 주철팬으로 요리하세요. 이 전통적인 방법은 실제로 음식의 철분 함량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토마토 소스와 같은 산성 음식을 요리할 때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은 실험실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주철로 조리한 토마토 소스 한 접시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조리한 같은 소스보다 흡수 가능한 철분이 40%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5가지 규칙은 철분 수치를 회복하고 췌장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박사님은 단순히 음식 조합을 무시해서 보충제 복용이 실패한 수백 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혈당 조절이 탄수화물을 세는 것을 의미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밥 섭취량을 조절하십니다. 단 것을 피하십니다. 혈당 측정기를 성실하게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의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눈앞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는 드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박사님은 2,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먹은 모든 식사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의학이 완전히 놓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차를 마신 환자들은 철분 흡수율이 73% 감소했습니다. 13%입니다. 커피는 더 심해서 철분 흡수의 최대 80%를 차단했습니다. 이 음료들은 타닌과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소화기관에서 철분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철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시십니까?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이 매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녹차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식사 전후 2시간 이내에 마시는 차나 커피 한 잔이 음식의 철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췌장은 철분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민준 박사는 어르신들이 적절한 인슐린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약 8mg의 철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고기와 채소가 포함된 일반적인 한국 식사는 약 10mg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식사와 함께 차를 마시면 몸은 단 암 3mg만 흡수합니다. 계산해보세요. 최소 필요량을 충족하려면 하루에 6끼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범인은 칼슘 보충제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섭취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슘은 장에서 철분 흡수와 직접적으로 경쟁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500mg 칼슘 정제를 복용하면 그 식사에서 거의 모든 철분 흡수가 차단됩니다. 이민준 박사는 아침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칼슘을 취침 시간에 식사와 분리하여 복용한 환자들보다 췌장 기능 점수가 40%나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전 2시간과 식사 후 2시간 동안 모든 차와 커피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뜻한 것을 꼭 마셔야 한다면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맛을 원하시면 레몬 한 조각을 넣으세요. 레몬의 비타민C는 실제로 철분 흡수를 최대 300%까지 증가시킵니다. 칼슘 보충제는 취침 시간으로 옮기세요. 마지막 식사 후 최소 4시간 후에 복용하세요. 물만 함께 드세요.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칼슘과 철분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서로 완전히 상쇄됩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제산제가 철분 흡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속쓰림과 위산역류 약물은 위산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위산은 음식의 철분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민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제산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들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철분 결핍률이 91%였습니다. 91%입니다. 속쓰림이 있다면 매 식사마다 제산제를 찾지 마세요. 대신 적은 양을 드세요. 식사 후 3시간 동안은 눕지 마세요. 침대머리 부분을 15cm 높이세요.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철분 흡수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위산 역류를 줄입니다. 마지막 방해꾼은 섬유질 보충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 건강을 위해 차전자피나 섬유질 가루를 드십니다. 그러나 과도한 섬유질은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가 일어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철분이 풍부한 식사로부터 최소 6시간 떨어뜨려 드세요. 이제 철분 결핍과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했으니 이 지식을 실천에 옮길 시간입니다. 이민준 박사는 서울과 부산 전역의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췌장 기능을 회복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 실용적인 3주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료 절차나 비싼 보충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일상생활에 정확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첫째, 식단에서 숨겨진 철분 차단제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녹차와 커피는 철분 흡수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2가지 음료입니다.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시면 철분의 최대 70%가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민준 박사 환자들은 이 간단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 전후 2시간 이내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10일 이내에 철분 흡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정확히 15mg의 흡수 가능한 철분이 필요합니다. 알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쇠간 100g에는 8mg이 들어있습니다.
올바르게 준비한 시금치 100g은 3mg을 제공합니다. 삶은 달걀 2개는 5mg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이 3가지 음식을 드시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소량의 토마토나 레몬즙과 함께 조리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을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노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식사 후 정확히 30분 후에 15분간 걷기를 하세요. 식사 전도 아니고 2시간 후도 아니고 30분 후입니다. 이 특정 시간은 췌장세포를 활성화하고 혈류에 증가된 철분에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이민준 박사는 연구실에서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이 정확한 강역으로 걸은 환자들은 무작위 시간에 걸은 환자들에 비해 13% 더 나은 인슐린 생산을 보였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3번 된장국 한 그릇을 드세요. 발효 과정은 수년간의 철분 결핍으로 손상된 췌장 조직을 치유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을 일상에 추가한 부산의 노인 환자들은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약으로 작용하는 전통 음식입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의학적 감독 없이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철분은 너무 적은 철분만큼 위험합니다. 간과 심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음식에서 먼저 철분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논의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극심한 피로, 부서지기 쉬운 손톱, 창백한 피부, 손발의 지속적인 냉기.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철분을 요구하는 비명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완전한 당뇨병이 발병하면 손상을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좁은 기회가 있습니다.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 수십 년간의 약물 복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행동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란에 이 문구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오늘부터 철분 수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즉시 이 영상을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과 공유하세요. 이웃 어르신, 연세 많으신 언니나 누나, 삼촌께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40년을 연구에 바쳤습니다. 행동으로 옮겨 박사님의 연구를 기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올바른 음식으로, 올바른 시간에 더 오래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철분 수치 검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도록 식단을 바꾸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연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혈당 문제나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